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초청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어, 블로그에서 제가 환경 수업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거 안내해드리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저 혼자 선언했는데요. 선언을 할 때는 되게 괜찮겠지, 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자니 긴장이 되네요. 제 방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책상의 각도가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문 배경을 나오게 됐는데 저희 아름다운 마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이동할 만큼의 열정은 없어서 그냥 문 배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지금 2학기 들어서 애들이랑 환경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쓴 글처럼 되게 좋아요. 애들끼리 이야기할 때, 선생님 비건이시라면서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애가, 비건 종류 되게 다양한데, 선생님 그 중에서 플렉시테리언? 막 이런 이야기 하고, 되게 즐거워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애들과 활동할 때, 그 책의 소재,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애들에게 읽게 되니까,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 화제로 나왔을 때 되게 그 즐거움과 쾌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요즘 제가 초점 두고 있는 환경,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이 이 활동을 하면 선생님도 너무 즐거우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세상이 더 좋아지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과정이어서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안내를 드릴 텐데 되게 쉽고 편하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고 있는데 올해 나온 환경도서가 되게 쉬워요. 쉽고 재미있게 쓰인 것들이 많아서 중학생과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선생님들께서 첫 발을 떼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슬라이드를 켜면 수업 시간에 책을 읽고 있고요. 지금 저는 환경을 중심으로 한 독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저는 원래 그 책 읽기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애들과 책을 읽을 때 좌절하고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있었고요. 한강 작가님이 그 말을 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소설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진 새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유리창은 너무 견고하고 단단하잖아요. 작은 새가 날아와서 부딪히면 너무 아프니까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밑에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그 유리창밖에 없어요. 티 없는 유리창. 아무런 흠집이 가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유리창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쓰러져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소설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너무 멋졌고 그리고 애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관련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개운치 못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학생이잖아요, 애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거예요. 같이 안타까워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약간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무력감으로 쌓이지 않을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인식으로 남지 않을까? 그냥 한순간 수업 사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끝난 사례로 기억도 안 될 수 있겠지만 기억된다면 그 정도로 남지 않을까라는 게 아쉽고 공허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과 수업 시간에 환경을 소재로 이야기할 일이 뭐 교과서 제재를 읽거나 할 때 있으니까 그때 애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되게 단편적으로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제 수업을.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냥 이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실천을 뭘 할까라고 했을 때도 재활용품 잘 사용하기, 재활용 잘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 정도로 끝난 게 멋짐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존의 문제의식과 코로나 사태 자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할 때 기존의 문제의식이 합쳐져서 이 수업을 구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과 함께 읽은 책인데요. 이렇게 16권을 제시를 했습니다. 16권을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건 이 초록색 음영의 색깔을 입힌 셀들에 있는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들입니다. 아쉽게도 2, 3, 4, 8은 조금 나온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조금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조금 더 됐는데 이게 올해 나온 책과 이전에 나온 책의 온도차가 꽤 있더라고요. 저는 환경의 전문가가 아니고 이전에 환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막 엄청 열정을 쏟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정말 비전문가인데요. 아마추어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냐면 최근에 나온 책은 지식의 전달보다 실천의 무게를 두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실천의 성격이 과거에 나온 책은 이러이러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아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애들이 한 학기 읽고 바로 이해하기에는 후자가 조금 더 편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도 아니에요. 그냥 1년, 2년 전에 쓰인 책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실천할 때 되게 비장한 마음을 먹고 약간 구도자적 자세 그리고 뭔가 네, 그런 되게 큰 의지를 가진 사람의 자세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땐 난 이것까지 못하겠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러지? 약간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보는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 책들을 봤을 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은 당장 우리가 환경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채식을 실천하게 됐어요. 환경 때문에. 100% 채식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출발점에 있는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책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매일매일 365일 채식을 하는 것과 이 책을 읽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65명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을 한다면 이것이 갖는 영향력이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책을 쓴다라는 입장의 책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읽었을 때에도 이 정도 나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열어서 확인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 최근에 나온 책들은 환경에 대한 시선을 아주 힙하게 제시합니다. 멋지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동하는 면이 있어요. 책을 구성할 때는 의도적으로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넣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애들은 동물 이야기가 나오는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저는 환경 문제가 동물권과 동떨어져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건 욕망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어디까지 욕망을 허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편리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슬픔과 혼란에 빠진 거죠. 욕망을 추구할 때는 항상 희생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공장식 축산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편리와 욕구 충족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땅이 오염돼 대기가 오염돼 이런 게 아니라 생명 자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섞어서 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음영 처리가 안 된 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은 다양한 학교 계실 테니까 애들이 쉽고 편하게 읽는 책을 안내해드리는 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드립니다. 책을 정하는 활동은 온라인 수업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혼합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100%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활동이 온라인에 적합한가, 어떤 활동이 오프라인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정하는 건 무조건 온라인이 좋습니다. 직접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책을 안내를 해요. 아까 그 목록에 쓰여 있는 책을 안내를 하는데, 선생님, 모든 책을 교사가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맨날 책을 읽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이 그 교사 커뮤니티 있죠. 저는 물고방의 책 목록을 아주 신뢰하는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물고방의 책 목록은 옆에 그 설명이 쓰여 있거든요. 그 설명에 근거해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짧은 설명이지만 되게 유의미한 것은 애들이 검색했을 때는 그 텍스트로 된 긴 자료를 읽는 거기 때문에 교사가 핵심적인 내용, 이 책은 이런 특성이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게 큰 길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요약해 놓은 걸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물고방의 골수팬이니까 그 목록에 있는 게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활용해서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이 읽지 않았지만 애들은 유의미한 책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패들렛을 칠판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 시간에 칠판이 없고 애들이 궁금한 걸 저에게 바로 묻지는 못하니까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는 칠판 대용의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좋거든요. 저는 패들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쪽 편에 있는 거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것. 지금은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맞추지 못해서 지문으로 떠 있는데 여기에 수업 안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 독서 수행 평가는 환경을 소재로 한 책을 읽고 일지를 쓰고 구술 평가를 합니다. 서평 쓰는 과정도 포함이 돼요. 첨부 파일에 제가 학생들에게 자, 이 책의 목록이야 라고 제시한 걸 첨부 파일로 넣었어요. 애들은 일단 그걸 검색해보고 읽고 싶은 책을 3순위까지 정합니다. 이번에 제가 약간 실험적으로 도입한 건 뭐냐면요. 중간에 모든 토의를 하는 시간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들어가는 건 일지와 구술 평가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는 활동은 일지를 쓰고 모든 토의를 하고 구술 평가를 하고 서평을 쓰는 것 그리고 이후에 선택자를 희망자를 받아서 작가 인터뷰를 줌으로 하거든요. 거기까지 연계되는 활동입니다. 실험으로 해본 건 모든 토의를 할 때 이전에는 같은 책을 읽은 학생들끼리 모였는데 이번엔 환경이라는 큰 주제로 엮일 수 있는 책들이다 보니까 애들끼리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둠 안에서 서로 좀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게 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순위까지 정하고 난 후에 모둠 토의해서 각자 읽을 책을 확정을 하고 나서 그 책에 대한 제가 준 질문을 수행하는 것, 그 시간에 할 일이었어요. 제가 준 질문은 이랬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질문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 사고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는 편인데요. 모두 다 고민하시죠? 이번에 제가 한 건 이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실천을 해왔는지와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비교하는 활동이었어요. 일단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지를 묻고, 그리고 내가 그 책이 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고,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한테 기대감을 많이 물어요.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되게 많이 묻는데, 그런 기대를 품는 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프로 수강러인데요. 돈 내고 수강을 되게 뭔가 많이 해봤어요.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배웠는데. 뭔가 화장도 배우고, 그리고 저 돈 내고 배우고 화장도 배우고, 사진도 배우고, 필라테스도 한 4, 5년 배웠고, 뭔가 수강생의 입장에 자주 섰는데, 돈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걸 신청을 하기도 했고, 하니까 항상 그 수업 가기 전에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뭘 배우겠지? 이번에 이거 듣고 나면, 눈 화장 잘하게 되겠지? 막 이런 거가 있는데, 자꾸 그런 기대감과 교실에 있는 애들 상황을 이렇게 대조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앉아있으면 제가 찾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대가 있을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좀 슬프니까 억지로라도 기대감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활동의 전반부에 항상 어떻게 되고 싶어? 라는 기대를 많이 물어요. 그거를 보면 저도 약간 애들이 생각보다 기대하는 게 커요. 교사가 시키니까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아, 이런 걸 기대하는구나라고 확인하는 거 교사에게도 되게 큰 응원이 돼요. 이를테면 이 친구가 제가 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인데요. 고기로 태어나서 라는 한승태 작가의 책을 선택한 학생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천을 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문단이 너무 멋있어 깜짝 놀랐는데 고통받다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항상 좀 소극적인 실천 정도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내가 채식을 실천해보는 적극적인 실천까지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읽고 나서 되게 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그 블로그 글의 링크로 이때 친구 다른 학생들이 쓴 그 기대감 또 같이 이제 링크 자료로 얹을 텐데요. 보시면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아 얘네들이랑 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기대감을 받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책을 구입하는 기간을 주고요. 오프라인 기간에 일지쓰기 활동을 했어요. 저희는 평가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어떤 평가를 온라인 때 하는 게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 중인데요. 아, 지금까지 제가 찾은 건 구술 평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봐야 되고 구술밖에 없어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찾은 건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하고 있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상상력으로는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평가 활동들은 그 오프라인 등교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일지를 썼어요. 4시간 동안 책을 읽고 일지를 썼고요. 미리 굳이 읽어오진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시간이면 책을 저희가 선택한 책은 많이 짧았어요. 올해 나온 책들은 좀 분량이 작아요. 그리고 애들이 책을 샀을 때 선생님 15,000원 주고 샀는데 책이 너무 얇아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책 사라고 하면 돈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 재생지로 한 게 많아요. 애들한테 아, 중요한 걸 수호하려면 이 정도 지출은 필요해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애들은 아, 라고 납득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 일지를 들면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들이 아까 제가 음영 처리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아닌 것들도 있긴 한데 애들이 뭐 미리 조금 읽을 건지 거기서만 읽을 건지는 본인이 책을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거기 수업 시간에 읽기 시작해도 되고 그 전에 뭐 먼저 봐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지는 총 3차 시에 새로운 양식이 나가고 마지막 4차 시는 전체 내용을 본인이 좀 점검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차시별로 질문을 약간 바꿨어요. 저희가 많이 활용되는 독서일지 양식은 인상 깊은 부분 쓰고 사회 내용과 연관을 짓고 하는 것들의 흐름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환경 책읽는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본격적으로 실천을 뭐라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애들이 확인을 하길 바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절제한 욕망이에요. 소비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 그리고 후반부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재활용은 별로 큰 영향이 없대요. 재사용을 해야 된대요. 물건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니까 쓰레기가 자꾸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길 가다가 페트병에 든 음료수 사 먹고 그걸 잘 재활용해 비닐을 뜯어? 이거는 아주 미미한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활동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질문이 조금 구체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1차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과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고요. 그리고 이건 답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냥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상 깊은 부분을 그냥 직접 물었을 때
책의 본질에 닿아가지 못하고 멋진 문장을 쓰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비문학 도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도서를 읽었을 때 작가가 이야기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사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상 깊은 부분을 쓰세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영민한 학생들은 주제와 연관된 걸 쓰지만 많은 학생들은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쓰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저는 이번에 좀 이원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꽤 괜찮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작가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담긴 부분을 찾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거. 그 다음이 명문장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실천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앞에 질문에서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 작가의 주장이 나타난 걸 쓰고 명문장에서는 이런 책들은 그 실천을 독려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책의 주제마다 달라지겠지만 환경을 주제로 한 활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질문 이원을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2차 시 때는 그 책을 읽을 때 그 애들이 어떻게 책을 읽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1차 시에는 초반부 읽겠지? 2차 시에는 중반부 읽겠지? 3차 시에는 거의 읽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생각하고 질문을 배치했는데요. 2차 시는 중간 정도로 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반부에 했던 질문이 거의 반복됩니다.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담긴 부분, 새롭게 알게 된 점, 이제 정보량이 많아지는 부분이니까 깨달은 점, 생각한 점을 쓰고 명문장 쓰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토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애들이랑 토의를 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걸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주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가? 혹시 변화한 게 있다면 생각이어도 되니까 아직 거한 실천 아니어도 되니까 그걸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해줘. 그리고 저는 이건 국어 교사로서의 욕심인데 애들한테 실천의 다양한 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책 만드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걸 문장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 이러한 실천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애들이 되게 멋있는 답을 많이 써서 오 하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블로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실천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싶었고요.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대한 실천이 굳이 분리수거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기본값이에요. 중요한 건 기본값이에요. 거기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 저희가 되게 이건 상상력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해결 방법으로 소소한 개인의 실천 혹은 캠페인 활동 말고 청원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거 너무 멋진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요즘은 독립 출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애들한테 글의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책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단단해지는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들이 되게 저는 올해 나온 책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게 실천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분리수거 잘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세상에 이 많은 공산품의 그 연쇄를 끊기 위해서 소비를 멈춰야겠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본질이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에 얹혀서 전해지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올해 나온 책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다양한 실천의 층이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 실천, 본인은 뭘 실천하고 있어? 꼭 환경 문제가 아니어도 네가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몸을 움직여서 뭘 하고 있어? 라고 한 번 더 물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토의 질문을 확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토의할 때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하나로 정해서 말해라고 하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책들을 읽은, 환경 주제로 한 다양한 책들을 읽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할 거니까, 이거 할 때, 그거,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말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체 흐름의 초점은 실천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 본질적인 실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네, 아주 거창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카오톡으로 모든 토의를 했습니다. 이건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톡으로 모든 토의를 하면 학급 전체를 4개로 나누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전에 온라인 수업 할 때, 그리고 이번에 그 환경 수업 할 때도 애들은 4개의 모듬 정도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듬 이제 토의를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토의를 할 때의 장점은 사고의 밀도예요. 뭔가 말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바로 이게 오니까 되게 생동감 있고 재밌고 이게 장점이라면 얘 같은 경우 문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진지하고 긴 사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애들이 답장 기능 활용하거든요. 저는 카카오톡 토의를 할 때 이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토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식으로 말을 해라고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토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데는 카카오톡 토의가 되게 큰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쓰임에 따라 적절히 택하시면 돼요. 그 순발력, 재미가 중요하다면 중소회의실로 가시면 되고 대화의 밀도나 진지함이 중요하다면 카카오톡으로 가면 됩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서 그 수업 특성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토의를 해요. 한 2시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21세기형 수업이죠. 제가 학생들 얼굴 자체 모자이크까지 해서 빨리 넘겼는데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 주고 그리고 톡으로 채팅을 하면 돼요. 애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1세기형 수업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실에서 카카오톡 토의를 한 이유는 제가 약간 쫄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직업을 잃는 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는데 하필이면 독서 시간에 애들이 모든 토의를 얼굴 보고 했어? 라면 잘릴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카카오톡 토의를 했는데 요즘은 그 단계가 내려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택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쫄보라면 카카오톡 토의도 좋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했고 지금 그 대화 결과 분석을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애들한테 그 아까 일지 썼을 때 일지 쓰는데 마무리 활동에서 토의 주제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그 토의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시키면 돼요. 애들이 만들어낸 질문들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그 책들을 아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우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질문 같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인간은 왜 지구의 절반이 쓰레기에 뒤덮이는지도 모르고 쓰레기를 만들어냈을까? 아까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8번 이런 거.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라. 그러니까 명문장, 그 각각의 문장들은 책마다 다르지만 결국에 크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주제는 같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나 너무 좋았어라고 하면 애들이 와!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같은 주제이되 다른 책을 읽고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책을 읽고 토의를 하는 것과 다른 책을 읽고 토의를 하는 건 각각의 특징이 있고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녹화를 누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라고 생각하고 좀 깜짝 놀라서 봤네. 녹화 누르고 있네요. 30분 동안 제가 뭐 했나 싶어서 잠깐 당황했어요. 그래서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했고요. 토의했을 때 되게
대화 밀도가 높아져요.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게 많이 오가고, 선생님 슬라이드는 제가 이 글의 첨부 파일로 넣어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되게 만족스럽기도 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회의주의자가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무엇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은 절반이 되지 않고, 지금 이 팀 같은 경우는 4명이 이야기했는데 3명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교사가 섬세한 언어 사용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했는데요. 힘들죠.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일으킬 수 없어, 못해, 와, 어, 아니야. 약간 질문을 바꿔서 이런 질문이에요. 채식에 대한 책을 봤는데 이거 못할 것 같아. 너희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못해, 나 못해. 이것과 내가 그동안 100만큼 먹어왔는데 이거를 읽으니까 80만큼 먹어야겠어. 20은 줄여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게 있다고 봤을 때 뭐라도 실천하는 건 후자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100%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해라는 말의 스펙트럼은 되게 넓어요. 그런데 애들이 못해라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언어 사용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아, 우린 너무 미미하긴 한데 개인이 조금씩 뭔가 하면 바뀔 수 있어. 못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한텐 힘들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뭐라도 할게로 이야기하는 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쳐. 얘기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당연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존에 페트병에 든 음료를 10개를 마셨는데 이제 7개만 마시면 3만큼은 소비되지 않는 거니까 기업에서 덜 만들겠죠. 쓰레기가 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의 실천들이 모여서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거든요. 그 애들한테도 그런 사고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저는 회의주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회의주의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소비를 줄이는 게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채식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할 문제라고 봐요. 어, 이거는 약간 개인마다 다른 생각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지만 이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안내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매일 몇 끼니 고기를 먹었다면 저는 공장제 축산업에 대해서 눈 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척 하면서 고기 없이 못 살아라고 말하는 건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요하면 안 돼라고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공장체 축산업의 폐해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건 이건 강요해야 된다고 봐요. 식생활 자체에서 먹지 마는 아니지만 이거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하면서 계속 우울할 땐 고기 앞으로라고 말을 하는 건 저는 비윤리적이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가 침체되니까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목격하고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경제에 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후속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돼요. 거기 일자리 잃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애들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주워 섬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똑똑해 보이거든요. 토의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똑똑해 보이니까. 저는 그거 교사가 되게 명확하게 개입해서 이야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대화는 너무 착해요. 내가 실천할 건 대중교통 분리수거 이렇게 할까요?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대화인데 착한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본질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애들의 사고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내용을 명확히 전해야겠다. 왜냐면 소비를 줄이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단순히 착하게 실천하고 재활용 잘하고 중요하죠. 근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좋았어요. 좋고 애들이 교실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책 읽고 수업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 애들이 대화 소재를 그걸 활용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전보다 더 좋은 게 지금 몸을 움직여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찬성과 에반을 읽고 노찬성 너무 불쌍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애들 노찬성과 에반은 그 되게 극빈 가정의 어린이와 그 반려동물이 주인공의 소설이거든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참한 일을 겪는데. 근데 뭘 할 수는 없어요. 뭔가 후원해야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지 않아? 고기 덜 먹어야지. 너무 심각하지 않아? 나 뭐 사야지? 아, 뭐 사야지가 아니고 뭐 안 사야지? 너무 심각하지 않아? 선생님 그 체육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좀 더 물리적인 타격이 오는 대화라서 저는 그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 전반부에 대한 안내였고요. 선생님 되게 저는 만족스럽고 기쁘고 좋아요. 어, 같이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애들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후속되는 활동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거라 그 진행되면 또다시 안내 자료로 이렇게 전달드리고 그리고 제가 수업 내용을 애들 반응이나 이런 걸 글로 좀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오면 곧 전달을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혹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시작하셔도 좋다는 의미로 일단은 일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남은 주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선생님 남은 학기 아닌데 어쨌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이렇게 답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빠르게 자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